네, 강프로입니다. 자, 사피엔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월 달에 상장을 했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고가 59,200원을 찍고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지금 37,000원대에서 거래 중에 있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거의 한 50%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많이 붙잖아요. 그리고 물리는 물량들이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그쵸, 약간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데 사피엔 반도체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으니까 조금 소외감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선 사피엔 반도체가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야겠죠. 일단 AI하고는 다음 단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쵸? 주력으로 DDIC라고 해가지고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AR 그리고 VR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이것도 기본적으로 확장해 가면서 AI 쪽하고는 사실상 만날 수밖에 없죠. AI는 단순하게 인터넷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무언가 사업 영역이 계속해서 늘어났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기반으로 스마트폰도 발전을 해 간 거고요. 그리고 뭐 아마존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것처럼 AI 쪽은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고 재료 자체는 좋다 하지만 그렇죠? 지금 상장 시점 이후에 그쵸 뭐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가 그리고 스펙 상장을 했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들의 뭐 엑싯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반도체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거고 반도체를 어떻게 봄으로 인해서 내가 주식시장에서 그쵸 선반영하는 가격 요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사피엔 반도체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그쵸 상장 첫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쵸? 이때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 내용부터 제가 확인시켜 드리고 갈게요. 자, 요 화면인데 일단 요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매 마크 내역 조회 화면이고 자동일지 차트 화면입니다. 자, 여기서 사피엔 반도체를 치면 자, 잘 보세요. 정확하게 제가 상장 초기에 그쵸? 상장 초기에 공략을 했고요. 43,700원에 매수를 했고 그 다음날 1박 2일 코스로 해서 27%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다른 그 반도체 종목 그리고 바이오 종목에 1월달, 2월달에 집중한 결과 어느 정도 계좌 수익률이 나왔느냐. 자, 제가 지금 수익률을 계속해서 뭐 인증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데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자, 실제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고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고요. 이때 당시에 내 계좌 수익률은요 465%입니다. 그리고 이때 코스피에 대한 등락률은 0.4% 상승했고 코스닥은 0.2% 상승했어요. 사실상 시장 대비해서 너무 월등하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제가 이런 내용을 토대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그쵸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어떤 식의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지 다 보여드릴게요.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계좌 수익률을 깠다는 건 손실본 내용까지 다 합산한 수익률입니다. 어쩌다가 종목은 한 번씩 이렇게 잘 잡을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에브리봇 그쵸 정확하게 제가 매매한 내역이 2월 달 그쵸 2월 초에 공략을 해서 2월 8일 날 매도한 결과 그쵸 일주일 정도 보유해서 매도한 결과 47%의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쵸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봐야 될 건 소통방에서 뭐를 공유했다더라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어떤 류의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지예요. 정확하게 보이죠? 바닥에서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신고가 구간만을 공략을 하고 신고가는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에서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주도주가 되는 첫 번째 단계에 제가 공략을 했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계좌 수익률이 수백 프로에 달하고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자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종목을 공략했는지 보겠습니다. 2월 23일 덕산테코피아 시장가 매수, 알테오진 시장가 매수.
다 장 시작 전에 나갑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덕산 테코피아. 자, 보세요. 제가 이날 2월 21일 날 매수하고 매도한 구간이 있고요. 4% 수익을 보고 나왔고 오늘 금요일 날 또 시가의 공략을 한 겁니다. 이날도 그쵸? 이날도 8% 상승 마감이 됐어요. 그 밑에 알테오젠은 급등을 한 종목이고 바이오 종목이죠. 그렇죠. 여기 17%로 찍히는데 제가 매도를 한번 하고 상따를 들어갔는데 상한가를 안 갔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금액이 늘어나면서 수익률이 줄어들어서 그렇고 지금 거의 뭐 한 3, 4일 정도 보유해서 그렇죠. 매도하고 또 매수, 또 급등해 또 매수. 그렇죠. 매도하면서 상따에 붙었는데 이쪽에 매도하면서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금액이 늘어났고 수익률이 꺾인 겁니다. 실제 수익률은 그쵸?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17%에서 한 곱하기 2 정도 하면 돼요. 34에서 35% 정도. 근데 이 종목도 신고가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종목을 제가 정확하게 공략을 한 거고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했죠. 2월 23일뿐만이 아니라 여기 올려보면 그쵸? 2월 22일 알테오젠 그쵸?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PSK 홀딩스, TSE, 시그네틱스 그쵸? 다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보시면요. 정확하게 매매한 내용이 있고 1박 2일 동안 27%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2월 19일 날 제가 어떤 식으로 공개를 했느냐. 자 보세요. 똑같죠. 2월 19일 인성정보 사피엔 반도체 시장가 매수 8시 55분 장 시작 전에 상장 첫날 그렇죠. 왜? 매물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피엔 반도체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뭐 보호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매물대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27%씩 1박 2일 동안 이 정도까지 늘어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합산되어서 아까 전에 봤었던 계좌 수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제가 정확하게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밑에 내려보면 뭐 계속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보세요. 네페스 아크 자 내용 보시면요. 여기 정확하게 그쵸 제가 매수해서 상한가 가고 그 다음 매도한 결과 일주일 만에 30%가 넘는 수익을 보고 나왔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합산해서 그쵸 계좌 수익에 진짜 어마어마한 계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뭐 인증은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진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렵다. 그쵸 뭐 상황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그쵸? 소통방 들어오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동 참여가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쵸?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모르면 와서 배우세요. 그리고 사피엔 반도체 혹시 내가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와서 제가 그쵸 다음 타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타점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하는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이 사고 있다, 어디 뭐 세력이 들어왔다, 어떤 뭐 종목 관련된 스케줄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네페스 아크 같은 거 상한가 먹고 나오죠. 이것뿐입니까? HLB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강한 종목은 제가 다 매매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매매가 가능할까? 바닥에 안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사피엔 반도체를 본다면 그렇죠?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주식이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자, 상장한 이후에 급등을 하고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고가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가격이 먼저 올라갔으니까. 차익 매물을 다 받아내고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적 좋은 종목을 사야 돼요? 아니에요. 여기서 다들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해서 가격이 먼저 뜹니다. 먼저 뜨면 가격 부담이 생기죠. 그쵸? 기술적으로도 뭐 이격 부담이라고도 하고요. 그쵸? 뭐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뭐 기본적인 내용으로. 근데 다 틀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먼저 올라가면 가격 부담이 생기고 왜? 실적은 분기에 한번 발표를 하니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 종목은 무조건 실적이 잘 나와야 안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아야 돼요? 아니면 가격이 올라간 종목을 찾아야 돼요? 가격이 올라간 종목을 찾아야죠. 가격이 올라간 종목을 찾았을 때 실적이 박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적용시키는 시점이 언제인 거예요? 그게 신고가 구간부터라는 겁니다. 바닥
부터 뭐 내가 차트를 이용해서 어떤 패턴이 나왔을 때 20일 지지선이 나오고 60일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패턴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을 토대로 내가 가격대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은 철저하게 바닥을 잡는 게 아니고 고가에 정확히 팔 수 없다. 아까 전에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이거 진짜 계좌 수익입니다. 계좌 수익을 까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어쩌다가 종목 한 번씩 먹은 걸 가지고 뭐 그런 걸 하지. 그리고 여기서 일지 차트를 보면 제가 절대로 주식을 싸게 사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HLB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자 보세요. HLB 어때요? 다 신고가 구간에서 그쵸? 조정받는 거 다 보고 확인하고 사잖아요. 여기서도 저 저가 안 잡습니다. 이것뿐입니까? 그쵸? 코리아 FT 그쵸? 이것도 올라오는 것들 다 확인하고 매수하고 에브리봇 그쵸?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부분을 다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부분이 가격대가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은 제가 어느 선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려고? 여기서 뭐 반등 확인하고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뀌는 가격에 맞춰서 실시간 내용은 즉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사피엔 반도체를 포함해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그쵸? 어떤 식으로 내가 가격대를 잡을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사피엔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기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역 다 보셨죠? 2주 안에 모든 부분을 다 끝내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못 잡잖아요. 그러면 매매는 실패한 겁니다.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보시면 되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못 시킨다면 내 심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작년에 얼마나 좋다 그랬나요? 근데 막 고가 대비 60% 70%씩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 별로 안 좋죠. 그렇죠. 죽을 똥 살 똥 할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렇죠.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긴 내용이고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한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요. 제가 이 내용을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고 무엇보다 돈은 안 받는다. 하지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사피엔 자, 사피엔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번호로요. 사피엔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 첫 번째 시세의 시작점은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주도주는 신고가를 거쳐간다는 걸 봤을 때 이 내용을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지금 신고가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주식시장은. 그러면 내가 지금 신고가 종목을 어떤 분류로 인해서 찾아야 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매매를 하고 분류 가격대나 뭐 비중 관리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